예, 안녕하세요. 저는 심재국이라고 합니다. 그 대기업에 31년째 다니고 있는 현직 임원이고요. 임원을 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 직원 때는 총무, 인사, 자산 업무를 주로 했고, 임원이 되고 나서는 R&D 연구관리, 특허관리, 정보관리, 교육, 그리고 생산관리 이런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수원하고 울산 KTX 역세권 그 개발에 참여했고, 산업단지 4곳에 그 개발에 참여했고, 거기서 이제 산업단지 개발 이후에 공장 증설 5곳을 했고, 용인의 R&D 단지, 여주의 물류단지 등의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회사에는 학사로 들어왔는데 일을 하면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석사, 박사를 해서 지금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메타버스 시티라는 책을 발간을 한 초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은퇴학교에 출연을 이제 제안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직 임원이고 은퇴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은퇴학교에 왜 출연했느냐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은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계기가 있고, 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극복을 한 그런 과정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직장을 다니는 그 현직 직원들, 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 출연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임원은 군대로 치면 이제 장성을 다는, 별을 단다는 그런 취지인데,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임원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등기 임원하고 비등기 임원하고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등기 임원은 우리 이사회라고 하죠. 그 신문에 많이 나오는 이사회에 사외 이사가 있고 사내 이사가 있는데, 그 사내 이사를 등기 임원이라고 하고 연봉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고요. 비등기 임원은 그 사내 이사가 아닌, 등기 임원이 아닌 그냥 일반 임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임원이라고 하는데, 직급을 보면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그리고 이사대우 이렇게 되는데, 회사마다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부장을 졸업을 하면 사표를 내고 이제 이사대우가 되는 거죠. 임원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실적 스트레스하고, 2번째는 자기 역할에 대해서, 역할이 없으면 가차없이 정리되는 건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만큼 굉장한 많은 처우를 받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고요.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거의 대부분 방이 주어지고, 비서가 주어지고, 차가 주어지고, 기사가 주어지고, 그렇게 하고, 또 쓰는 비용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처우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아주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근데 불행히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2015년에 30대 기업의 임원 평균 근속 연수를 한번 따져보니까 5.2년이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지금은 굉장히 짧아졌을 거라고 데이터는 없지만 보여집니다. 문제는 퇴직 후가 사실은 더 이제 문제인데, 임원이 되면 밑에 사람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어깨에 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좀 하다가 나오면 별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자기들이 또 이렇게 지위를 낮춰가지고 일하기도 그렇고, 더 힘든 거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어떤 이 위상 이런 거를 봐가지고 그냥 아무 일이나 했다가는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임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나름대로 제 역할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그런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나름대로 올인해서 임원이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직장 생활은 정말로 전쟁 같은 그 생활 30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좀 이렇게 좀 너무 고지고대로였다, 너무 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상사가 좀 약간 부당하게 지시를 하거나 뭐 그렇게 됐을 때 완곡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제가 이제 거기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직장 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뭐 지금의 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고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으면 저는 이제 그 고슴도치처럼 그러니까 숙이고 미래를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 어려운 시기마다 가장 어려울 때 석사를 했고요. 더 어려울 때 박사를 했고 또 이제 더 어려울 때는 책을 쓰면서 극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많았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내가 밟고 있는 땅 기반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제 잠깐 뭐 언급이 되는데 제가 이제 모시던 이제 명예회장님께서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63년을 이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부동산 자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국내외 공장을 30개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31년째를 하니까 그 이후에 후반기에는 이제 제가 관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산업단지 4곳, 그다음에 공장 신증설, 그다음에 뭐 역세권 2곳 개발, 물류단지, R&D단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수행을 계속 해 오던 분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저는 이제 이 공장이 제가 이제 개발했던 안성의 산업단지에 안성 이제 공장의 공장장으로 내려왔는데 처음에 내려와서 뭐 이렇게 그 일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지만 이제 관사에 들어와 가지고 멍하니 있는 기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망가지고 야, 내 역할이 없는데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너와 나의 은퇴학교도 사실은 보게 됐고 그거를 이제 머리맡에 틀어놓고 이제 집에도 사실 안 가고 거의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있던 뭐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다른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한 2달 정도가 되니까 내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 학교 쭉 보면서 배운 게 뭐였냐면 은퇴 후의 삶을 방해하는 3가지 요소 해서 이제 보니까 질병,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독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질병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몸을 일단 좀 건강히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유튜브에서 본 건데 그때 본 겁니다. 건강이라는 그 한자를 이렇게 보니까 굳셀 건하고 편안할 강이더라고요. 이제 굳셀 건을 보니까 사람 인자에 바로 쓸 건 뭐 요런 저기가 돼서 일단 바로 서야 건강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미친 듯이 걸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이제 일어나면 아직 컴컴한 상황인데 그때는 여름이라서 조금 이제 낮긴 하는데 그때부터 한 2-3시간을 그 동네를 걸었는데 참 안성이라는 데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걸었고 이제 제가 이제 11만 평짜리 산업단지에 이제 그 우리 공장 바운다리에 그러니까 밖에도 걷고 이제 공장장이니까 내부에 순찰도 하고 저녁이 되면 또 늦은 시간까지 계속 그 동네를 걷고 해서 이런 기록은 처음이었는데 7월 27일 작년 7월 27일 되니까 100만 보를 넘기더라고. 100만 8천 보를 이제 걸었고 그게 보니까 글로벌에 111만 명이 이제 삼성 헬스에서 경쟁을 하는데 그 1041등 지금도 SNS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 정도로 아주 뭐 굉장히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좀 뭐 이런 것도 내놓고 이러면서 좀 건강을 그래도 많이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마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 건강이 이제 그 굳셀건과 편안할 강이잖아요. 그 편안할 강을 위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110만 보를 넘겼는데 7월 달에 100만 보를 그 걷고 나니까 발도 뭐 엉망이 되고 온 몸에 뭐 피부 트러블도 많이 햇볕 알러지 이런 것도 생기고 했는데 느낀 게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맨발로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도 여러분께 좀 권하고 싶은데 여담으로 이 인체에는 정전기와 활성산소가 가득한데 그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그 접지 현상이 나서 활성산소가 다 빠져나가서 굉장히 이제 건강하게 된다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신발을 신는 것보다 맨발로 걷는 게 너무나 편하다는 거, 자유롭다는 걸 느꼈고요. 그 저녁에 석양을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석양보다 아침에 여명이 또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도 느꼈고 제가 튤립이나 장미 같은 거를 좋아했는데 튤립 장미보다 논두께에 있는 야생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 그리고 늦은 밤 으슥한 길을 걸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뭐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부저추신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손자병법의 36개 중에 19개에 해당되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 커다란 솥에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그 밑에 장작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솥에 물을 식히려면 그 위에다가 물을 붓는 것보다 그 밑에 장작, 활활 타는 장작을 빼는 게 맞다는 거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런 뭐 욕망이나 집착 이런 부분들을 장작을 빼듯이 하나하나 뺐습니다. 걸으면서 하나 뺐고요. 이게 저는 불교를 믿지는 않는데 그 해탈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경험을 했는데 뭐 중생들이 그야말로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그 즐거움이고 요게 이제 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움과 그 고통을 계속해서 윤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돌듯이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건데 그 한 발 뒤에 물러서서 관조한다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이 되듯이 뒤로 빠져가지고 내 생활을 나를 이렇게 쳐다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저추신의 그런 거로 해서 계속 빼면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굉장히 아주 편안한 그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이 이 메타버스 시티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이 20일 만에 2쇄가 다 완료될 정도로 많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